전 세계 수십억 마리의 가축, 이 거대한 축산 시스템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10년 뒤 우리가 먹는 고기는 더 이상 동물에서 나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고기, 목초지도 사료도 없습니다. 분뇨도, 사육장도, 도축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인류는 고기를 만드는 방식 자체를 뒤집으려 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오랫동안 가축에 의존해 단백질을 확보해 왔습니다. 소, 돼지, 닭과 같은 가축은 단순한 식량 자원을 넘어 농업 경제와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점점 한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 부분이 축산업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물 소비와 토지 사용 또한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고기 생산은 가장 비효율적인 단백질 생산 방식 중 하나로 단 1kg의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 수천 리터의 물과 넓은 목초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배양육, 즉 인공육입니다. 배양육은 살아있는 동물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를 기반으로 실험실 내에서 세포를 증식시켜 근육 조직을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이 과정은 기존 축산과 달리 도축이 필요 없으며 이론적으로는 훨씬 적은 자원으로 고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리액터라는 장치를 활용하면 세포를 대량으로 배양할 수 있어 산업화 가능성까지 확보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단순한 실험 단계에 머물렀지만 최근에는 실제 고기와 유사한 식감과 구조를 구현하려는 시도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단백질 덩어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방과 근육의 비율, 마블링까지 조절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단순한 대체식품이 아니라 진짜 고기를 실험실에서 재현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등장합니다. 과연 실험실에서 만든 고기가 우리가 수천 년 동안 먹어온 자연의 고기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까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과 실제로 전 세계 식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배양육 기술의 핵심은 확장성입니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대부분 소규모 실험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진짜 문제는 이 기술을 수십억 명이 먹을 수 있는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세포를 배양하는 과정은 매우 정교하고 까다롭습니다. 온도, 영양 공급, 산소 농도 등 수많은 조건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며 이 모든 과정을 대규모로 관리하는 것은 엄청난 기술적 도전입니다. 또한 비용 문제도 여전히 큰 장벽으로 남아 있습니다. 최초의 배양육 햄버거는 수억 원에 달하는 비용이 들었고 현재는 가격이 크게 낮아졌지만 여전히 기존 고기보다 비싼 수준입니다. 기업들은 비용을 낮추기 위해 배양 배지의 가격을 줄이고 생산 효율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지만 완전히 기존 축산업과 경쟁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식감입니다. 고기는 단순한 단백질 덩어리가 아니라 복잡한 조직 구조를 가진 식품입니다. 근육 섬유, 지방층, 결합 조직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우리가 알고 있는 고기의 질감을 만들어냅니다. 이를 재현하기 위해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이나 합성 스캐폴드가 활용되고 있지만 완벽한 재현은 아직 진행 중인 과제입니다. 소비자 인식 또한 중요한 변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험실에서 만든 고기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고 있으며 자연스럽지 않다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사람들이 먹지 않으면 시장은 형성되지 않습니다. 결국 배양육은 기술뿐 아니라 심리와 문화까지 함께 넘어서야 하는 장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배양육은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 산업 구조 전체를 바꾸는 도전입니다. 이는 기존 축산업과의 충돌을 의미하며 동시에 새로운 식량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배양육이 실제로 전 세계 가축을 대체하려면 단순히 기술적 완성도를 넘어서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 규모입니다. 현재 전 세계는 수십억 마리의 가축을 통해 단백질을 공급받고 있으며 이 시스템을 완전히 대체하려면 상상 이상의 생산 능력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바이오리액터가 전 세계에 구축되어야 하며 안정적인 공급망과 에너지 시스템도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또한 에너지 문제 역시 간과할 수 없습니다. 배양육은 토지 사용과 물 소비를 줄일 수 있지만 대신 상당한 전력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이 전력이 화석 연료에 의존한다면 환경적 이점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결국 배양육의 진정한 성공은 재생에너지와의 결합에 달려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 역시 중요한 변수입니다. 기존 축산업은 수많은 국가의 경제 기반이며 거대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배양육이 확산될수록 기존 산업과의 충돌은 불가피하며 규제와 정책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부 국가는 이미 배양육 판매를 허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나라에서는 규제와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이 가지는 잠재력은 분명합니다. 동물 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환경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류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단백질을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단순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방식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식량 시스템으로 넘어갈 것인가? 배양육은 단순한 대체식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가 식량을 생산하는 방식 자체를 다시 설계하는 시도입니다. 기술은 이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남은 것은 시간과 선택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식탁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축산업은 여전히 강력하지만 변화의 흐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이 싸움은 기술과 전통의 대결이 아니라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의 경쟁입니다.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한 끼의 고기가 미래에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류의 식탁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이런 이야기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